네, 그러면 오늘 NGCN 301 슬래시 EC442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과목 첫 시간을 시작하겠어요. 다들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까? 네. 일단 강의 중에는 카메라는 다 켜주세요. 네, 카메라는 다 켜주시고요. 네, 안 그러면 제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이 과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이 과목은 이제 두 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NGCN이라는 코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EC442라는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NGCN이라는 학과가 이제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이렇게 해서 이제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의 줄임말이고요. 그 융합 부전공의 301 과목으로 얘는 이제 맨더토리,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에요. 부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EC는 우리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400단위 선택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리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걸로 신청하셔도 포항공대생은 사실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데 여기 NGCN 코드로 해놓으면 나중에 저희 행정원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융합 부전공을 할 경우에 좀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사실상 똑같아요.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귤러 코스로 등록한 학생들은 지금 이 수업 시간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라이브 온라인으로 온라인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줌 미팅에 들어오셔서 수업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 과목은 이제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요청을 한 그 군 복무 개방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방 과목인데 이 개방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포항공대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포항공대 생이든 아니든 일단 SU와 G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레귤러 코스로 듣는 포항공대생들도 뭐 패스 페일 또는 뭐 satisfactory, unsatisfactory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레이드로 할 수 있는데 뭐 군복무 개방 과목을 이제 타교생으로 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본교생으로 들을 때는 이 학점 인정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학과 규정에 따르면 학부생이 이제 SU로 들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힘드냐인데 힘든 과목은 아닐 거예요. 힘들다면 오직 하나 이제 읽어야 될 게 많다는 거고요. 이 책으로 하거든요. 좀 이따 책 소개도 할 텐데 책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책을 열심히 읽는 건데 열심히 읽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관련된 여러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된 여러분이 지식들을 쌓아가는 건데 읽어야 될 거는 많지만 어, 뭐 수학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어떤 통신 과목이나 네트워크 과목보다는 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많은 읽을 거리를 요청한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일반적인 과목과 비슷한 로드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굳이 포항공대생이라면 SU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선택이고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NGCN 마이너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SU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과 학생인데 그래서 뭐 나는 지금 SU로 할 수 있는 학점 제한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SU로 하고 싶다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융합 부전공은 언제나 주전공을 하고 그냥 선택만 하면 되니까 선택했을 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SU로 하면 전공 필수를 SU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강 변경 기간에 그거를 변경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대학원생들이 있던데 대학원생들은 이제 400 단위 과목을 아마 6학점까지 두 과목 정도죠. 대학원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지도 교수님 허락하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학기에 듣는 수업의 로드에 따라서 그레이드와
SU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이제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어요. 성적은 일단 그레이드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SU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만족스러우면 S, 불만족스러우면 U 성적이 나가도록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과목은 보면 여러분도 봤겠지만 실러버스에서 뭐 소위 말하는 프리레퀴짓 선수 과목이 없어요. 선수 과목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통신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잘 알려면 여기 나와 있는 전자전기공학과의 과목들 EEC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과목들을 뭐 같이 들으면 나중에 들으면 또는 관심 있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지식도 사전에 여러분한테 강하게 요청해서 여러분이 이 과목을 못 듣게 만들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참고로 이 NGCN으로 융합 부전공을 학생들은 아마 비슷한 이름의 Communications and Network 또는 뭐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랩 과목이 NGCN 302로 개설이 될 거다. 그리고 크로스 리스팅으로 EC 443으로 개설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디벨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가의 장비를 사서 뭐 했는데 여러분이 학교에 올 수 없다거나 이러면 실험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래 계획은 이번 22년 가을 학기에 개설하려고 했는데 아마 요거는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지금 NGCN 마이너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걸 딱 개설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NGCN 마이너를 한 학생 중에서 삼성전자 산학 장학생 신청을 해서 이제 통과한 학생들한테는 삼성이 이 실험 과목 지금 이 과목 말고요. 실험 과목을 맨더토리로 하려고 해요.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융합 부전공을 졸업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좀 이따가 실러버스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이 과목은 어쨌든 군 복무 개방 과목이면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라이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 수업 시간 이외에 여러분이 이 과목의 머티리얼 뭐에 접근할 수 있는 URL들이 많이 이제 제공이 돼요. 먼저 이 프라이머리 코스 웹사이트 웹페이지는 우리 PLMS 상에 있어요. 그래서 포스텍 LMS 상에 있고요. 여러분이 뭐 다 지금 수업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프라이머리 코스 웹페이지를 타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어나운스먼트 이 과목에서 이제 뭐가 변경됐다, 뭐가 수업이 캔슬이다, 뭐 보강이 언제 있다 이런 어나운스먼트는 다 이 PLMS 상에 이제 공지에 나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군 복무 중인 학생들 지금 보면 군 복무 중이면서 이 수업 시간을 배려받은 분들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워크나 퀴즈나 이그잼들도 많은 경우에 그 라이브로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테이크홈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뭐 저녁 시간이든 이럴 때 PLMS 상에 들어가 접속을 해서 거기에 보면 뭐 퀴즈라든가 홈워크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코스 웹페이지는 제 연구실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티칭 해서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에는 이 핸드아웃 오늘 강의 자료 있잖아요. 요거 말고도 챕터 1 강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 PDF로 된 것들이 이제 쭉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코스 웹페이지를 다 알고 잘 타고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이 패스워드 프로텍션을 거의 해놓거든요. 제가 PDF들은 왜냐하면 우리 강의 자료가 어쨌든 다른 분의 저술을 바탕으로 돼 있는데 함부로 강의 노트를 막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제로 번째는 패스워드 제가 다 없애놨겠지만 첫 번째부터는 책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걸려 있는데 패스워드는 간단해요. 챕터 1에 대한 PDF면 ONE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문자로 입력하면 다 열려라 참깨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강의는 오늘 강의도 지금 제가 이 줌으로 진행하면서 줌에 있는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녹화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가 또 OBS를 이용해서 또 동시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줌으로 녹화한 걸 올릴 텐데 혹시 뭐 하나가 깨지거나 하면 다른 걸로 녹화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시간은 조금 걸려요. 강의하고 나서 뭐 제가 바쁠 수도 있고 그래서 늦으면 하루 정도 더 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는 게 특히 월요일 수업 시간에는 들어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좀 이따 어쨌든 다 보여줄 텐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PDF에서는 지금 이거는 원노트에다가 제가 붙여놔서 링크가 살아있지 않은데 이 PDF 파일은 여러분이 아크로벳 리더 이런 걸로 열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상에 요 링크 URL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은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EC442, NGCN 302, 301 이게 뜨게 돼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 렉처는 어쨌든 그래서 쭉 올라가 있을 거고요. 이것 외에도 뭐 제 이 유튜브 채널을 홍보를 한다면 제가 강의했던 과목들은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컴패니언 과목으로 보여줬던 시노미 시스템, 그다음에 이번 학기에 진행할 언더그래주에이트 과목으로 할 이 전자수학 A 이거는 이제 작년께 다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대학원 과목들도 올라가 있고 뭐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 저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면 과목별로 비디오들이 다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코스 머티리얼 특히 PDF 같은 핸드아웃은 말했지만 제 홈페이지에 가서 찾으면 돼요. 거기 꾹꾹꾹꾹 누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자꾸 이 NGCN 얘기를 하는데 이게 Next Generation 뭐 Communication and Networks 또는 뭐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름을. 그런데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의 약자예요. 이 마이너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를 오늘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통신 산업 관련해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네트워크 사업부, 그다음에 표준을 개발하는 삼성 리서치, 그다음에 IMCE 부문 최근에 뭐 이름이 바뀌긴 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지원을 해줘서 포항공과대학교가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을 만든 거예요. 융합 부전공도 이제 부전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포항공대생들이 융합 부전공을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이 융합 부전공을 일단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삼성전자 산학장학생을 신청을 하잖아요. 융합 부전공 연계 산학장학생을 신청을 하면 많은 경우에 기존의 연구 장학생보다도 훨씬 허들이 낮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삼성전자 산학 장학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삼성전자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도 한 학생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학부생이 왜 그 단기 유학을 떠날 수 있잖아요. 타 학교로 한 학기라든가 아니면 여름 겨울 학기에 그럴 때 저희가 1년에 2면 정도의 학생에게 500만 원 상당의 그 뭐 연구 뭐라고 할까요? 학업 장려금 이런 것도 지원해서 이번에도 한 명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은 실시되지 못했지만 그 여러분이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CES라고 하죠. 그래서 뉴스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매년 1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융합 부전공을 선택하고 산학 장학생이 된 학생들에게 물론 이제 여러분이 융합 부전공을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부전공의 하나로서 자유롭고요. 반드시 산학 장학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산학 장학생도 하겠다 해서 이제 된 학생들은
우리가 1월 달에 CES에 매년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산학장학생 선발 자체가 작년 12월에 되는 바람에 일정을 짜기도 어려웠던 데다가 코로나 상황도 안 좋았지만 이 팬데믹이 잦아들고 나면 내년 1월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수강 신청 기간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 뭐 그냥 뭐 융합 부전공이야 뭐 하다가 그냥 뭐 학점을 다 못 채우면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EECE 학생들 그냥 NGCN으로 지금 어, 융합 부전공을 신청해서 듣는 학생들 말고도 그냥 그레이드로 신청하고 예, 어, 이 융합 부전공을 신청해 놓으면 혹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바뀌면 쉽게 산학장학생 신청하기도 더 쉽고 융합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기도 더 쉽고 그러니까 뭐 신청하는 것을 권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더스트리 아카데미 스칼러십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실러버스인데요. 컴플리트 실러버스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연구실 홈페이지부터 할게요. 제 연구실은 이제 통신 및 정보 시스템 연구실이라서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Lab에서 CISL이고요. 그래서 URL은 이제 www.cisl.postec.ac.kr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여기 있는 거 다 안 읽을 거고 틀림없이 이제 여기 티칭에 있는 부분에 관심이 많을 거고요. 어떤 때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잊어버리면 여기 링크 누르시면 되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티칭으로 들어가면 제가 강의했던 것들이 다 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EC442 NGCN 301을 누르면 요 과목의 실러버스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게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 수업은 월수 11시부터 1시간 15분 강의고요. 재학생은 PLMS 상 강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줌 URL로 접속해서 수강을 하면 되고요. 군 복무 학생은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온라인 라이브로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최대한 녹화를 해서 올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거나 해서 라이브로 못 들을 경우에도 수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는 PLMS 상의 홈페이지가 있고 요 CISL 홈페이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조준호 교수이고요. 제 연구실은 LG동 409호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오피스 아워를 수업 시간 15분 전, 수업 끝나고 15분 후까지 이제 요 줌 링크 여러분 지금 연결한 거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켜놓고는 늦게 들어왔지만 수요일부터는 확실히 15분 전에는 딱 앉아서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들어와서 질문할 수 있고요.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은 이제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라이브로 듣지 않는 이상 그럴 경우에는 이메일로 저나 조교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TA가 있어요. TA가 있는데 TA가 오늘 출근을 했고요. 아직 포항공대 이메일 어카운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폰 넘버는 안 가르쳐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본인이 나중에 단톡방을 열 수도 있어요. 우리 조교가 이메일과 오피스 아워는 이제 나중에 어나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강의가 시작되면 이 강의에서 뭘 할 것이냐잖아요.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 언더그래주에이트 전자전기공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 학생들을 위해서 통신과 네트워크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표준이죠 주로 통신 표준들에 대해서 기초를 닦아주는 기초를 제공하는 게 이 과목의 목표예요.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했듯이 이 과목은 뭐 시노미 시스템이라든가 전자수학 A,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처럼 막 뭐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과목으로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너무 부담을 안 가지고 시작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부담이어서 SU로 신청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레이드로 바꾸는 것도 좋겠다. 특히 나중에 융합 부전공으로 부전공을 신청하겠다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SU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텍스트북인데요. 이 텍스트북은 뭐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저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왈란드와 파렉이라는 분이시고요. 네. 다행히도 우리 학교 라이브러리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책을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샀지만 여러분들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 군 복무 개방 과목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포항공대생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아이디를 아마 받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번이 특별한 학번으로 찍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그 포항공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저 링크 타고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자들이 또 이 과목과 관련된 어소시에이트 돼 있는 웹사이트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타고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의 아웃라인은 이 책의 챕터 1부터 챕터 12까지 아주 볼드하게 계획을 짰는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이라서 최대한 커버하는 방향으로.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으니까 두껍지는 않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은 약간 들지만. 자, 그다음에 컴패니언 언더그레이드 과목은 제가 다 설명을 했고 많은 과목이 제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제공하니까 뭐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거겠죠. 코스 리ኳ어먼트. 어떻게 하면 내가 리ኳ어먼트를 다 채우고 학점을 받느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험이 2번 있어요. 시험은 다 테이크홈 이그잼 형식으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군 복무 학생들에게도 개방을 한 과목인데 라이브로 다 해버리면 좀 곤란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시간을 무한정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무한정 주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퀴즈가 있는데 퀴즈도 PLMS 상에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홈워크도 PLMS 상에서 뭐 true, false라든가 단답형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파이널 리포트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만회할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해서 어떤 간단한 뭐 리포트를 작성하면 통신 및 네트워크 표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파이널 리포트 주제를 정해야지 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파이널 리포트를 제출할게요 하면서 하면 뭐 표절이라든가 어디 컨트롤 C, 컨트롤 V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만약 저기서 파이널 리포트를 내겠다는 생각이 중간고사 볼 때쯤 아니면 그냥 퀴즈 2번째까지로 할까요? 예. 드는 학생들은 그때 디클레어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유혹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도록 스스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아카데믹 디스어니스티 팔러스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하고 뭐 시험도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부정행위가 개교일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목은 최대한 그런 유혹이 아예 필요 없도록 설계를 하려고 해요. 뭐 처음부터 테이크홈, 오픈북 다만 디스커션은 안 되고 뭐 근데 그건 정말 이제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무슨 대단한 수학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페어 플레이를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조교들과 함께 찾아내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찾아내려고 할 거고요. 발각되면 저는 뭐 속으로 쓴다면 옛날 얄짤 없어요. 그냥 바로 학교 징계위원회 회부예요. 제가 징계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책과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어요. 이 저자는 UC 버클리에서 이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30년 이상 가르쳤던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초창기부터 뭐 여러분 잘 모르죠. 뭐 알파넷 이런 거 나올 때부터 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그동안의 지식을 잘 압축해서
잘 압축해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뭐 30년 이상의 어떤 디벨롭을 불필요한 건 제거하고 한 학기 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장착해 줄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하신 분이고요.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잘 썼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수업을 듣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강 취소를 하거나 하더라도 이 책은 어쨌든 그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여러분이 공부하면 통신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 좋은 체계적인 지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개의 챕터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더 인터넷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여기도 나오는 우리가 셀룰라 표준이라고 하죠. 무선 통신 표준들도 다 어때요? 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죠. 뭐 와이파이도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목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그런 지식을 처음에 이제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principles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의 프린서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더넷이 뭐냐, 와이파이가 뭐냐, 라우팅이란 어떤 거냐, 인터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되나, 트랜스포트는 뭐냐, 모델들은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는 말했지만 우리 이동통신 표준들, 그다음에 이동통신 표준뿐만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의 품질을 측정하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요 파이는 피지컬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물리층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실제로는 뭐 서킷 그다음에 뭐 모듈레이션, 변조, 복조 이런 소위 말해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쪽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참고로 저희 전공은 제 전공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 가기 전이라도 곳곳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층 관련된 지식들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코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련돼서는 일단 끝났는데요.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채팅에 뭐 글을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어요. 네, 네 일단 웹캠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웹캠을 다 연결해서 켜놓고 예, 그렇게 하기를 바랄게요. 예. 제가 어떤 대학원 과목은 대학원생들에게는 어, 웹캠을 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 중에서는 수업을 라이브로 듣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라이브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뭐 30분씩 1시간씩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막 하다가 자 이걸 지금부터 제가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쳐 줄 텐데 스스로 해보겠다는 학생은 나가도 된다. 또는 카메라 끄고 마이크 끄고 다 혼자 해봐라. 이렇게도 하는데요. 지금은 언더그래जु트 과목이고 특히 이 과목은 말했지만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수업마저 그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이크, 캠 다 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를 이게 첫 개설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과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과목에 대해서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이 과목 자체에 대해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지금 해주셔도 되고요. 뭐 녹화까지 되는데 하기 싫다 이런 학생들은 끝나고 나서 15분 동안 제가 계속 대기할 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챕터 1으로 들어가겠어요. 챕터 1은 타이틀이 더 인터넷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그냥 이 어떤 영어를 보면 즉각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죠. 우리가 읽다 보면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항공대생들의 많은 학생들은
학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대학원을 마치고 취업,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전자전기공학의 특성상 굉장히 영어로 된 문서들을 작성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사라든가 복수형이라든가 뭐 과거형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시험을 보는 동안은 괜찮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일을 딱 맡았을 때 그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인터넷이란 말도 그런데 뭐 미국 사람들도 영미권의 사람들도 간혹가다 그냥 쓰지만 사실은 이게 더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우리가 "야 인터넷 연결 잘 되냐?" 할 때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인터가 뭐죠? 내부란 뜻이죠. 내부망이죠. 예, 인트라넷, 예, 인트라넷. 인트라넷이 내부망이고 인터넷이 외부망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어 지금도 많은 경우에 그냥 인터넷이라는 게 그냥 외부망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서 작성하다 보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을 잘 써주면 좋겠다라는 말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챕터는 5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섹션은 3개고요. 나머지는 항상 이 교과서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챕터가 끝나면 서머리 섹션이 있고 프로블럼 섹션이 있고 레퍼런스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 인터넷이라는 첫 번째 챕터는 3개의 섹션,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베이직 오퍼레이션스, 그다음에 축약으로 이미 되어 있지만 뭐 DNS, HTTP, www라는 제목의 섹션들로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여기 섹션들은 1, 2, 3으로 돼 있지만 제가 그냥 정리하고 싶으면 0번째 섹션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키워드 정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인터넷 잘 되냐 할 때 그 인터넷은 항상 더 인터넷이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 물론 뭐 문장 속에 있으면 소문자로 더겠지만 인터넷 할 때 I는 항상 대문자로 써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관사와 대문자 영어 수업 같은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이 챕터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뒤에 또 서머리에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scalable이라는 형용사, 그다음에 flexible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extensible이라는 형용사인데 이게 네트워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명사형은 scalability, flexibility, extensibility 이렇게 되겠지만 네트워크는 소위 말해서 자라거든요. 처음에는 몇 개의 간단한 컴퓨터들이나 아니면 이 단말들로 연결돼 있지만 우리가 추가로 여러 컴퓨터나 단말들을 연결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단어가 매우 매우 중요해져요. 스케일업을 해야 되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차차 우리가 알아갈 거고 플렉서블 해야 되고 익스텐서블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단어들을 잘 생각하고 교과서도 읽고 수업도 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섹션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섹션은 이제 더 인터넷의 베이직 오퍼레이션스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키워드는 첫 번째 이제 패킷이라는 키워드예요. 패킷. 패킷은 뭐 꾸러미라는 뜻이지만 그런 뜻으로 쓰이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지금 보통 한 3학년이나 4학년 될 텐데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엔지니어링 용어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존에 있는 용어들을 그냥 가져와서 새로 디파인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뭐 더 인터넷에서 우리가 패켓들을 주고받는다 할 때 우리가 아무 단어나 가져와서 예를 들면 뭐 애플들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내가 뜻하고자 하는 단어와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맞는 것, 그러면서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 뭐 이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또 가져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단어들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더 인터넷에서는 이 패킷이라는 꾸러미 뭐 이런 단어지만 이런 어떤 비트열 정보의 어떤 어 정보가 뭉쳐져 있는 한 단위를 패킷이라고 부르면서 패킷들을 주고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인터넷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패킷이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아마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베이스 학생이라든가 처음 듣는 학생은 아이 뭐 그냥 정보의 덩어리가 있겠지 뭐 좀 무한정은 아니잖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피지컬 레이어를 전공한 제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요 시노미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전류 전압 이 정도는 알잖아요.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데 제가 피지컬 레이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패킷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뭐 전류라고 해봐요. 커런트. 이 커런트가 통신 서킷에 흐르는 커런트일 수도 있고 또는 안테나 무선 통신이라면 안테나에 인가되는 전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로다가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이 파형을 잘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보면 이제 여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노이즈라고 생각하면 어떤 어,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인데 요 안에서 어때요? 내가 정보 비트열을 어떻게 잘 매핑을 시켜서 요 전류를 내가 다른 전류의 모양과 구별되게 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패킷을 전달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길지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만약 통신 회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전송하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말을 안 해도 뭐 말을 안 하고 있다는 신호까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는 이제 패킷이란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유한한 양의 그것도 상당히 짧아요. 뭐 상대적으로 짧은데 짧은 정보를 어떤 단기간에 전류를 변화시켜서 정보를 실어 보내고 또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또 보내고 쉬었다가 또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패킷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포가 어때요? 무슨 엿가락처럼 무한히 또는 철근처럼 뭐 엄청나게 붙여놓은 것처럼 무한히 늘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라져 있는 철근들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이제 단말이라든가 물론 이제 용어를 우리가 호스트라는 용어를 쓸 텐데 주고받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 여러분 세대는 우편 뭐 편지 이런 데 좀 익숙하지 않고 이메일에 익숙하겠지만 결국 내가 이메일을 보낼 때 또는 편지를 보낼 때 수취인을 어쨌든 간에 명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취인을 어떻게 명시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이 전류의 흐름 안에 수취인 정보를 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내 보내고자 하는 정보도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전자전기공학이나 무선통신을 조금이라도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게 정보를 보내면 이게 여러 가지 왜곡 현상들, 디스토션 또는 잡음들, 노이즈에 의해서 어때요? 이 정보가 예를 들면 0이라는 정보로 비트를 보냈는지 1이라는 비트를 보냈는지 수신 측에서 저 멀리 있는 수신 측에서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잘못 받았으니까 다시 보내줘 라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리던던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뭐 레페티션을 할 수도 있어요. 예. 해서 수신 측에서 커렉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건지 이런 게 또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통신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는 보면은 여러 뭐 단말들 또는 여기서 호스트라고 하겠지만 호스트들이 뭐 백본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애당 네트워크라면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 공유하는 통신 미디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체증이 교통체증처럼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책에서는 더 인터넷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인터넷, 인터넷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어떤 주체 그리고 정보를 받고자 하는 주체들을 호스트라고 불러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자,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1.1 그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 노트북 컴퓨터처럼 해놨지만 이게 뭐 데스크탑 컴퓨터일 수도 있고 뭐 컴퓨터가 아닌 어떤 기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뭐 중간에는 이렇게 여기 R이라고 돼 있는 건 여기서 라우터라고 불러요. 라우터. 네. 얘들은 다 호스트라고 부르고요. 전부 호스트예요.
여러분이 뭐 웹 호스팅 할 때 보면 뭐 여러분이 웹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 거지 여러분이 호스트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모든 단말을 다 호스트라고 일단 부르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호스트와 라우터 그다음에 링크로 구성돼 있어요. 여기 있지만 얘가 호스트고요. 얘도 호스트, 얘도 호스트, 호스트, 호스트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R이라고 붙어 있는 녀석은 라우터, 라우터, 라우터. 그다음에 여기서 호스트가 이 라우터에 연결돼 있는데 이 구간을 링크라고 부르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 그림 나올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어가 호스트 복수형으로 S, 그다음에 라우터 복수형으로 S, 그다음에 링크 복수형으로 S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더 인터넷은.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책에서조차 저자들조차도 일관되게 저 단말들을 호스트라고 부른다거나 일관되게 라우터, 링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가장 간단하게 이 더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호스트, 라우터, 링크. 물론 각각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우리 교과서 외에도 제가 이 위키에 나와 있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끌어왔고 여러분이 강의 PDF를 보면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보면 약간 이렇게 링크 누를 수 있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밑에 URL도 나오죠. 그래서 누르면 이제 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네. 참고로 이 한글 위키피디아와 영문 위키피디아는 좀 이렇게 퀄리티 면에서 달라요. 퀀터티 면에서도 다르지만 보통 한국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은 영문 위키피디아가 훨씬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요. 제가 읽어봤을 때 훨씬 정확해요. 다만 한글 위키피디아는 어때요? 그 기여하신 분이 짧게 써죠. 짧게 쓰면 좋은 건 뭐예요? 네, 핵심만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핵심만 알고 싶다. 그러면 한글 위키피디아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불만이 있으면 고치세요, 직접. 위키피디아는 좋은 게 여러분이 참여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 볼 분들이 사람들이 더 나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키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잘. 그렇죠? 인터넷 해가지고 뭐 정보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왼쪽에 보면 각 나라 언어로도 있으면 여기 링크가 뜨는데 한국어는 있어서 여기 누르면은 예, 인터넷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길이는 상당히 짧은 편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영문 위키피디아의 이 긴 것에 비하면 일단 핵심이 잘 요약돼 있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프죠. 영어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적어도 대학생이 됐으면 네이버 다음 검색은 좀 자제하고 위키피디아 검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자, 계속하면 그래서 이제 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종류의 네트워크예요. 컴퓨터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기기들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요즘은 사물 인터넷 이런 말이 유행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IoT라는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도 뭐 더 IoT겠죠. 더 인터넷, 더 인터넷 오브 이제 things인데 이게 thing이 이제 뭐 번역을 뭐 사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인터넷은 뭐였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뭐 이게 널리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말하는 것이 더 인터넷 오브 컴퓨터즈 이것이 많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인터넷이 더 인터넷 오브 컴퓨터즈였어요.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물들도 연결을 한다. 예를 들면 세탁기에다가 통신 단말 장치를 달아서 연결한다거나 돌멩이에다가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그 돌멩이가 굉장히 중요한 돌멩이라고 해보세요. 무슨 울산에 있는 무슨 암각화 돌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습도가 어떻게 되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고 나서 그 센서가 갑자기 오리엔테이션이 달라지면 어때요? 아이고 사고가 났구나. 빨리 더 허물어지기 전에 우리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고쳐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 지금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책에서 더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면 더 인터넷 오브 컴퓨터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인터넷은 특별한 종류의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도 뭐 잘 들어봤겠지만 TCP/IP라는 것으로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TCP/IP라는 뭐 규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프로토콜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영어를 전혀 못한다고 했을 때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과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들도 서로 규약이 맞지 않으면 약속이 맞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처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조금이라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 영화들 뭐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 실소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뭐 여러분 세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The Planet of Apes라는 혹성 탈출이라고 번역됐던 그 70년대 영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리메이크 돼서 이제 여러분이 봤던 아마도 봤던 뭐 혹성 탈출 뭐 반격의 서막 뭐 이런 거 보면 그것도 오래돼서 여러분 모를지 모르지만 어, 그 오리지널 혹성 탈출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우주 탐사선이 어디 멀리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와중에 어떤 행성에 불시착을 해요. 근데 그 행성에는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은 약간 원숭이에 가깝고 우리 기준으로 하면 원숭이에 가깝게 생긴 애들은 사람처럼 막 지능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어째 해가지고 얘는 이제 자기가 지구에는 도착 안 했고 이상한 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에 뉴욕에 그 자유의 여신상이 부서져 있는 곳까지 도착해서는 그제서야 자기가 지구에 도착했다는 걸 아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중간에 원숭이들이 다 영어를 해요. 여러분이 우주 비행사인데 어느 별에 떨어졌는데 그 원숭이들이 영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말도 아니고. 예. 아니면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지구라는 걸 알겠죠. 예.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수없이 많은 통신 표준들을 언급할 거예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라는 것도 단 하나의 표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챕터 4 정도에 가면 와이파이에 대해서 한참 얘기할 텐데 표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새로 이름들이. 뭐 여러분들은 뭐 와이파이 4, 5, 6 최근에 와이파이 6E 뭐 이런 거 좀 봤겠지만 그것 말고도 소위 와이파이라고 불리다가 그 번호를 달지 못하고 사그라든 수없이 많은 표준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듯이 표준이 규약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런 약속으로 기기들 간에 통신을 하자.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넣어서 새로운 장점으로 만들고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TCP/IP 기반으로 통신을 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뭐 나온 지 꽤 됐는데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 왔고요. 중간에 이 TCP/IP의 문제점을 개선하느니 싹 갈아엎고 새로 하자. 그래서 이 ATM이라는 방식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세대가 ATM 그러면 오토매틱 텔링 머신, 자동 현금 인출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싱크로너스 트랜스퍼 모드라는 이 TCP/IP의 단점들을 개선하느니 새로 싹 갈아엎고 우리가 표준 만들고 하자. 더 이 인터넷이 더 커지고 나서 이 TCP/IP의 비효율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고통을 받느니 새로 표준을 만들자고 해서 저거를 90년대 전후에서 사람들이 막 전 세계 학자들과 텍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막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원하는 게 달랐어요. 예를 들면 보이스 트래픽 위주로 하는 사람들과 비디오 트래픽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 이상한 표준이 돼가지고 그래도 처음 나왔을 때는 표준이 딱 만들어졌을 때는 저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ATM을 가지고 네트워크 스위치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한국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한국계 미국인인데
김종훈 박사님이라고, 참고로 이분이 포항공대 2호 명예박사세요. 그러니까 1호 명예박사는 이과 쪽에, 그러니까 자연과학 하시는 분이었고요. 어느 분인지 제가 죄송하게도 기억이 안 나는데 2호 박사 명예박사는 공학 쪽으로 해서 이분을 주셨는데, 김종훈 박사님이 그 자기 따님의 이름을 따서 유리 시스템즈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ATM 네트워크 스위치를 개발했고, 당시에는 이제 이 TCP/IP 기반의 더 인터넷은 사라지고 이 ATM 기반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이 세상에 다 보급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원 막 갔을 때도 ATM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예. 그런데 TCP/IP 기반으로 된 표준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 ATM은 사라졌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ATM이 그냥 카드 넣고 체크 카드 넣어서 예금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는 기기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저 ATM라고 저 Asynchronous Transfer Mode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도 ATM 머신은 ATM 머신이었어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프로토콜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이 아파넷이라는 아파넷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개의 컴퓨터를 연결했어요. 몇 개의 컴퓨터를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컴퓨터가 서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 이름이 왜 아파넷이 됐느냐 하면은 이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여러분이 DARPA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D라는 게 앞에 붙어서 다르파라고도 하는데 다파라고도 하고 들어봤죠? 다파 챌린지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다파 챌린지. 그러니까 사막에서 막 무인 자동차가 달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로봇 있잖아요. 그래서 뭐 후쿠시마 원전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방사능 때문에 로봇이 가서 뭐 밸브 잠그는 경진 대회. 참고로 케이스트의 그 오준호 교수님 팀이 우승을 했죠. 맞아요. 참고로 저는 이거는 케이스트라고 발음하고 이거를 카이스트라고 발음을 하는데, 왜냐 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발음해요. 얘가 발음이 카이스트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 카이스트 50주년인가 지난번에 뭘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 카이스트는 미국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정부가 같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카이스트의 뭐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한다 이러는 바람에 우리나라 기자들은 왜 이거 행사인데 이 얘기 하냐고 막 그랬는데 참고로 미국 사람들은 다 케이스트라고 발음하고 얘를 카이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으세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케이스트의 그 오준호 박사님 팀이 그 로봇 만들어서 다파 챌린지에서 로봇 무슨 챌린지에서 우승을 하셨고요. 참고로 다파가 또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하고 어떤 챌린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일론 머스크 하듯이 로켓 있잖아요. 굉장히 값싸고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민간 로켓 챌린지 했다가 다파도 실패하죠. 그래서 아무도 안 되고 뭐 프리프로포잘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얘는 안 하겠어요. 이런 적도 있는데 달파에서 스펙트럼 컬래보레이션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이것은 아마 밀리터리 쪽에서 통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울 텐데 참고로 요거는 이 다파 챌린지는 유튜브에 이 그 본선이 아예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막 좀 흥분해 있죠. 흥분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친구 교수님이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달파가 이제 뭐 어반 챌린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인 자동차가 도심에서 다닐 때 챌린지여서 2007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 로보틱스 챌린지가 케이스트의 그 오준호 박사님 팀이 우승했던 거고,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말한 다파의 스펙트럼 콜래보레이션 챌린지인데 2019년에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참고로 이제 팬데믹이 되기 직전이죠, 사실은. 코비드 19인데 실제로 난리 난 건 2020년부터고 제가 요때 여기 우승하셨던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게인스빌의 그 텐왕 교수님 연구실에 그 제가 연구년을 가 있었어요. 예. 근데 텐왕 교수님 팀이 우승했어요. 유 플로리다 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고 싶다. 저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면은 말했지만 제 여기 PDF에서 링크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보면
달파 스펙트럼 챌린지 누르면 제가 친절히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말아서 또 보고 말아서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달파 SC 뭐 2라고 돼 있나요? 예, 스펙트럼 챌린지 챔피언십 이벤트예요. 이게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꽤 길어요. 2시간 17분 동안 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 스펙트럼 챌린지를 해요. 여러분이 스펙트럼 챌린지 이러면은 한 걸 알 수 있는데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챌린지에 사용된 기기라든가 뭐 채널을 에뮬레이션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미국에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제 생각에 뭐 중국 정도가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면 이제 이분은 진행자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본선 참가자들을 소개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회사들도 있어요. 회사들도 참여했고 학교도 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학교는 없었어요. 회사로 생각되고요. 첫 번째 참가자. 그다음에 예, 이것도 회사고요. 뭐 2명이 한 팀인 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뭐 대학 팀도 있고요. 마모트 아마 이것도 회사고요. 예. 이게 아마 학교일 거예요. 스캐터가. 참고로 보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저 스펙트럼 챌린지는 어떤 거냐면 이래요. 주파수가 고정돼 있는데 많은 서로 다른 단말들이 무선 단말들이 그 주파수를 서로 협력적으로 공유해서 그러면서 나도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다른 애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저랑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저 홀 끝에 있다고 해서 제가 목소리 크다고 막 크게 떠들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면서 할 수 있는 사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밀리터리 또는 디펜스 관련된 챌린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 팀들이 나오고요. 여기 뭐 당연히 나오는 게 벌써 뭔가 밀리터리스틱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놓고 각각의 이 참가자가 제안한 자기들 알고리즘을 넣은 에뮬레이터를 이제 여기 네트워크에 끼워가지고요. 누가 잘하나를 평가를 해서 1등상을 주는데 예, 스포일러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좀 머리카락이 빠지신 분 있죠. 이분이 이제 텐왕 교수님이세요. 제 대학원 연구실 선배이기도 하고 친구라고 저는 부르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승해서 이렇게 우승 상금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재밌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파이널에 리포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이걸 권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챌린지가 한국의 스펙트럼 챌린지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뭐 한국의 스펙트럼 챌린지를 뭐 개선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도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로 뭐 밀리터리라든가 디펜스란 말을 많이 쓰지만 시빌리안, 밀리터리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없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뭐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아파넷 하다가 말았는데 이 D가 이제 디펜스라고 했죠. 사실 처음에도 이게 디펜스 관련된 걸 했는데 대놓고 D를 안 썼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D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디펜스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 그래서 DARPA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도 있지만 프로젝트 에이전시예요.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펀딩을 하는 거예요. 펀딩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학원을 마치고 연구를 너무너무 잘해서 뭐 미국 대학의 교수로 갔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NSF라는 게 있어요.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인데 거기다가 이제 펀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연구를 할 테니까 나한테 연구비를 달라. 또는 여러분이 상당히 디펜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강한 전공을 하고 있다면 DARPA에서 하는 또 이제 오픈 콜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프로포저를 써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예. 참고로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뭐 다 하고 있죠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셔널
이제 리서치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NSF 역할처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면 뭐 ADD에서 직접 뭐 방사청을 통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러죠. 비슷하게.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해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네트워크가 있다가 이 아파넷이 이제 점점 진화를 한 거예요. 진화를 해서 결국은 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미국 정부가 이것을 일반적인 시빌리안 어플리케이션, 시빌리안 어프로치도 접속 억세스도 되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일이 생긴 게 이제 히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와서 앞으로 우리가 더 인터넷에서 얘기를 할 때는 호스트, 라우터, 링크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호스트는 말했지만 인포메이션의 소스나 또는 싱크 또는 뭐 데스티네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데스티네이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예를 들면 사람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갈 사람이 있는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싶어. 또는 이 네트워크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른 한 사람에게만 나랑 점심 먹을래? 라고 말하고 싶어. 그랬을 때 어때요? 그 정보를 발송하는 얘가 소스가 되는 호스트가 되고요. 얘가 그 정보의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호스트라고 하면 왠지 얘를 호스트라고 하고 얘는 호스트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이 책에서는 데스티네이션도 정보의 데스티네이션도 호스트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뭐 컴퓨터가 기본이지만 뭐 우리 프린터도 있죠. 여러 가지 퍼리퍼럴들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웹캠 이런 것도 그렇죠. 웹캠도 뭐 호스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우터는 뭐냐면 여기서 라우터란 것은 자기 자신은 정보를 만들거나 자기 자신이 정보의 데스티네이션, 소스거나 데스티네이션은 아닌데 네트워크에서 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또는 싱크 사이에 정보가 잘 전달되어 될 수 있도록 여러 링크들이 연결돼 있고 얘가 아까 말했지만 패킷이라는 단위로 정보가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또는 옵티컬 시그널이 타고 들어오면 얘를 자기가 포트라는 게 있어요. 포트. 어느 포트로 보내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라우터라고 부르겠어요. 참고로 아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했잖아요. 이게 용어들이 이제 막 복잡하겠어요. 어떤 때는 스위치라고 했다, 어떤 때는 허브라고 했다가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어때요? 더 인터넷은 호스트, 라우터, 링크 이렇게만 생각하겠어요. 단순하게. 그게 편하니까. 그다음에 링크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지만 호스트와 호스트 간에 바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호스트와 라우터 간에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라든가 또는 광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생각에는 연결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무선 네트워크도 링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무선 네트워크가 예를 들면 빛이 통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리가 통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맞습니까? 네, 전파가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링크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링크는 물리적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고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와이어드, 와이어리스 링크들도 포함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약 이게 라디오 프리퀀시라면은 당연히 전자기파가 방사되고 전자기파가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될 테니까 어때요?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는 그 안테나에 가해지는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전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아날로그 디지털 시스템들을 통해서 로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요즘 말하는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든가 모뎀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옵티컬 케이블이라면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물리적으로 막 뭐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렉트리컬 서킷, 일렉트로닉 서킷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광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어때요? 거기서 컨버전을 하는 거예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어때요? EM 밴드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인프라레드 또는 뭐 비저블 라이트 이 대역을 이용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도 이제 변주하는 건데 옵티컬 링크는 정말 중요하죠. 옵티컬 링크는 손실이 일반적인
와이어드 와이어리스 링크 RF나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손실이 극히 적기 때문에 뭐 전반사를 이용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광 케이블 속에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 보면 이 옵티컬 디바이스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단지 물론 이제 뭐 옵티컬 링크 관련해서 하시는 분은 많이 줄었지만 요즘은 이제 레이저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바이오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하시죠. 예를 들면 뭐 손 같은 데 있잖아요. 손 같은 데 이렇게 집게로 찝지 않고도 예를 들면 빛을 쏴요. 그다음에 반대쪽에다 센서를 달아 가지고 그럼 그 빛이 어때요? 이게 안에서 혈류가 통과하면서 도플러 효과를 일으키죠. 그런 걸 측정해 가지고 아, 지금 이 사람 뭐 심장이 제대로 잘 뛰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쓰고 있죠. 예. 뭐 미용 이런 데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하지만 어쨌든 통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전류 전압 이런 것들을 빛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광 케이블에 싣고 그다음에 쭉 전송돼서 온 것을 다시 빛을 낮은 주파수 대역의 전류 신호로 바꾸는 그런 장치들이 매우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전자전기공학이 아니라 재료공학을 전공한다든가 물리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통신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광 케이블에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개선 방법들, 뭐 새로운 어떤 뭐 변환기를 만든다가 트랜스폼하는 방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광 케이블에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대역은 잘 전달이 안 됐는데 그 대역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더 인터넷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호스트, 라우터, 링크.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아까 제가 패킷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패킷은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데 이 패킷을 가지고 그러면 뭐 주고받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패킷 스위칭이라고 불러요. 이게 스위칭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나오던 뭐 이런 거 누르면 도선에 연결되는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용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먼저 패킷 스위칭 전에 서킷 스위칭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서킷 스위칭은 무슨 뜻일까요? 회로에서 스위치를 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래요. 예전에 그 우리가 텔레그램, 요즘 쓰는 그 텔레그램 말 비밀방 이런 거 말고 전보, 알겠어요? 유선 전신, 예. 또는 유선 전화를 할 때 초창기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초창기에 전화를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보면 어떤 거냐면 제가 시간은 없지만 급히 찾아내면 잠시만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엽기적인 일이 있었나 초창기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네, 이거 같은데.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뭐 하는 분이시죠? 화면 보이나요? 네네. 여기 왼쪽에 이제 주로 여성들이었는데 예전에는 여성들이 막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인데 뭐 근력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예,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교환수였죠. 교환수. 전화국의 교환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전봇대 같은 게 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전봇대 보면 지금과 달리 이렇게 전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전부 전선이에요. 전부. 이 전봇대인데 이게 전선인데 사실은 어, 전화선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전화선들이에요. 전화선들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게 전화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이제 집이잖아요. 집에 전화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로 도선 두 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간단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도선 두 개가 연결돼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통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A가 열심히 이렇게 뭘 돌려요. 돌리면 전화국에서 아까 저 교환수가 받아요. 그래서 예, 전화국입니다. 그러면 B한테로 전화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뭐 전화기를 그냥 로드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 커먼 그라운드겠죠. 그라운드 돼 있고 접지 네, 이렇게 그라운드에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합시다. 네,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하나요? 네. 그다음에 B에도 선이 두 개 나와가지고 연결돼 있고 결국은 뭐냐면 해줘야 될 게 뭐예요? 해줘야 될 게 여기를 연결하는 거죠. 또는 이 사람이 이 사람과 통하고 싶으면 이쪽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회로를 어때요? 회로를 서킷에 스위칭을 해줘야지 어때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킷 스위칭이란 말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하는데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을 연결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우리는 패킷을 주고 받는다. 근데 서킷 스위칭이랑은 구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패킷 스위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래서 서킷 스위칭으로부터 패킷 스위칭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을 가지고 차이점이 뭔지를 보면 서킷 스위칭은 이런 거예요. 서킷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회로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통신을 하는 동안에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회로가 연결이 돼 있어서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통신을 하는 동안에. 그런데 패킷 스위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패킷이란 단위로 전류를 보내고 받고 하면서 이 미디엄을 공유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A에서부터 B까지 어때요? 전기 신호가 이렇게 전압을 통해서 갔다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치에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C랑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회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회선이 지금은 B에 연결돼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게 호텔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호텔에 손님이 100명쯤 있는데 밑에 로비에 와가지고 물론 오래전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난 B랑 통하고 싶어요. 그럼 전화오기 B랑만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근데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나는 C랑 연결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랑 통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패킷 스위칭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만약 패킷 스위칭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얘도 연결이 돼 있어요. 계속 서킷이 딱 폐회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패킷을 보내는데 예를 들면 A에 두 사람이 와 있으면 얘가 말하는 것과 얘가 말하는 것을 디지타이징을 한 다음에 패킷으로 쪼개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서 둘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패킷이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두 사람한테 각각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는 리던던시가 많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네트워크 패킷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책에 있는 그림은 몽땅 다 핸드아웃에 넣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여러 위키 링크, 뭐 유튜브 링크 이런 걸 제공하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전반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잘 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